국정원 논술 강의 기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논술의 준비입니다. 개요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북입니다. 이북이라서 종이책은 없습니다. 종이책은 없고 이북이고 1장은 논술의 준비, 그 다음에 2장 논술의 이해, 작성, 그 다음에 그동안에 기출된 한 30년 넘게 국정원에서 기출된 논제가 뭔지 기출 논제를 좀 분석했고 논제의 배경 지식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논술이라는 게 암기 과목은 아닌데 최소한의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 같은 거, 책은 뭐 일반적인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신문도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인데 그걸 다 갖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해외에서 살았거나 이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제가 백그라운드 기본 지식들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대통령에 쓰는 보고서, 국정원에서 원하는 논술 관련된 글을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의 역사들, 기본적인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종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백그라운드 지식, 배경 지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논술의 완성, 논술에 필요한 문법들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논술 강의 계획, 목표, 강의의 방향, 논술 시험의 목표, 이런 내용들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보고서들이 도대체 뭔지, 어떤 식으로 충족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하는 방식들, 그다음 논리적 사고하는 방식들, 미래지향적인 사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강의입니다. 일단 기초가 4월에 기초고 논술 기본 5월, 6월이고 심화가 7월입니다. 8월에는 실전이라고 해서 좀 다릅니다. 직접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는 기초 이론이나 글 전개, 그래서 일단 이론을 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술이라는 게 종이 던져주고 쓰라고 그래서 빨간 펜으로 열심히 줄 거면서 첨삭하는데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글 쓰는 방식들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3시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하고 자료입니다. 개요문을, 글을 쓸 수 있는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개요문은 설계도 쓰는 방식 1주, 그 다음에 서론 작성하는 방식 1주, 본론 작성하는 방식 1주, 결론 작성하는 방식 1주, 4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논술이라는 게 어떤 글을 구조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열심히 하고 샘플들을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론만 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서론을 직접 써보는 거죠. 쓰고 첨삭을 합니다. 첨삭.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혼자서 공부하면 땡큐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최소한의 제가 필독서가 한 20권 정도 됩니다. 필독서가 20권. 20권 정도 되는데 논어, 맹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책들을 제가 한 20권 정도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본인들이 읽기 어렵다면은 요약해서 그걸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사상식 용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2달 동안입니다. 2달 동안. 그 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실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전에는 마약의 이민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전에는 남북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 나왔던 문제인데, 거의 다 지금 제가 지난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거의 다 주제는 커버합니다. 저는 일단 많이 가르치는 그런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르치는데 어쨌든 그런 논제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도 특별하게 아주 유니크하고 세상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논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작성하고 첨삭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달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거죠. 논술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쓰는 건데 뭐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살아있을 때까지 쓰는 이런 건데 배우기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걸 잘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 사회에 거의 자료를 나열하는 거죠. 우리나라 논술이라는 게 대부분이 암기 지식을 측정하는 그런 게 논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고시들도 다 시험이 2차 시험이라는 게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암기만 잘하면 글을 잘 쓴다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좋은 글이건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라든지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좀 가급적이면 약간 비판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틴한 사고방식을 다 깨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자꾸 보이려고 하고 있고 악마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한계의 틀을 깨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겁니다. 서론은 도대체 도입문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써야 되고 본론의 소주제문은 토픽 센텐스를 어떻게 써야 되고 서포팅 센텐스는 어떻게 써야 되고 컨클루딩 센텐스는 어떻게 써야 되고 서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얘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양키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내가 알고 있는 자료를 막 열심히 나열하고 연관성만 있으면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논리적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외부 지식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썼다는 거는 참고문을 많이 읽었다는 뜻입니다. 참고문을 많이 읽는데 저는 지금까지 쓴 책이 한국에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한국 누구도 쓰지 않는 책들을 쓰고 한국 참고문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책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외국 자료들을 보고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창의적인 사고도 많이 하고 지식도 좀 제법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창의적 사고도 좀 가르쳐주고 자신만의 논리적 체계를 완성해서 숙련하는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 모든 주제. 그래서 일반 논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한국사 논술이었습니다. 한국사 논술이라서 뭐 조선이 왜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교훈을 얻어봐라. 고려가 왜 망했는지 얘기해봐라. 통일신라가 왜 망했는지 얘기해봐라. 이런 걸 얘기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글을 쓸 수 없는 걸 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예요? 한국사 공부한 사람 전공자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 안 한 사람은 불리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국정원이 이제 바꿨습니다. 일반 논술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20대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내가 뭐 공대를 나왔던 인문계를 나왔던 해외에서 20년을 살다 왔던 불리하거나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논리적 구성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은 사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암기 과목처럼 논술이 지금 변질돼서 온 거예요. 근데 국정원은 이제 그런 부분을 탈피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특정 전공이 아니라서 불리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생존을 넘고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죠.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들어가서 좋은 보고서도 많이 쓰고 또 60살 돼서 퇴직하고 나서 또 100살까지 뭐 살 동안에 한 40년 동안 뭐 자기 책도 좀 써보고 가려면 좋은 글도 기고해보고 사람들을 또 가르쳐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연금 받고 방구석에 처박혀 살다가 그냥 죽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글쓰기를 자기 글도 써보고 가족들 자서전도 써줄 정도는 자기 자서전도 쓸 정도는 실력을 갖추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어쨌든 좀 달인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술 방식은 뭐냐? 학습은 백인지식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백인지식. 암기식으로 지식을 쌓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학생들 답안지가 90%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심한 거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글의 구조와 표현법입니다. 글의 구조와 표현법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뭡니까? 개요문을 계속 쓰는 걸 계속 얘기한 게 이게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쓸 때 개요문부터 써놓고 글을 쓰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으로 쓰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머릿속에 해갖고 글 쓰다가 막히면은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안 만들고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개요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써야 되는 방식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타인의 생각과 관점을 학습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라는 게 별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선입견을요. 편협한 거죠. 타인의 관점들,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을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와 사회, 사실은 뭐 내가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실 복잡한 게 없어요. 이 스님들처럼 칡뿌리 캐먹고 솔잎 따먹고 살면 게 제일 편해요. 돈 벌 필요도 없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회에 서로 살면은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 사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양아치처럼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돼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나와가지고 양아치가 되는 경우죠. 진짜 양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질지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논술이라는 게 문법과 단어 위주의 첨삭입니다. 문장을 따듬어 주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글의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본론 2에서 쓴 게 본론 1로 와야 돼. 이 문장이. 결론에 쓴 게 사실은 서론에 와야 되는 맞는 거야. 서론에 있는 게 이게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구조를 바꿔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들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 누구도 대학 교수들이 학생보다 몇 프로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30% 50% 실력이 차이 나는 교수도 거의 없어요. 학생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교수들 수준이라는 게 대부분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10배 이상의 실력이 없으면 구조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의 목표는 이론을 좀 요약하려고 있습니다. 논술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논술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글 쓰려고 배우러 왔는데 왜 글 쓰는 이론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때 그때 유학 가서 그 선생들이 저한테 이론을 가르쳐요. 아니 나 글 쓰는 거 배우러 왔는데 아니 글 필요 없다. 이론부터 배우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배워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논술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국정원 논술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어쨌든 방법은 없습니다. 기출 문제가 도대체 뭐 나왔는지 그러니까 국정원의 논술이 어떤 논제를 원하는지 이걸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고민들이 그게 논제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술을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뭐 올해 AI에 대해서 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AI 상강이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대 과제가 AI 상강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AI 하면 국민들이 등 떼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가?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뭐가 이상하게 몰락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며칠 전에도 지금 얘기하는 뭐 민노총에서 얘기한다고 어제가 우리가 얘기했으면 대통령 만나가지고 피지컬 AI하고 로봇이 도입되면은 그 노동자들 전부 다 집에 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제가 100살까지 살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뭐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고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로봇이 저를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 안 하면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은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출 예상 논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배경 지식도 좀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들이 뭘 고민하고 국가 운영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입니다. 첨삭을 좀 해야 됩니다. 첨삭.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장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꾸는 첨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바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제 혼자 열심히 들으면 제 실력만 좋아져요. 저는 이제 이미 실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밥벌어 먹고 사는데 더 이상 실력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제 실력에 뭐 약간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은 일정 부분만 따라오시면은 대한민국에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 실력의 몇 프로라고 제가 금방 기다고 그럴까 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자기 분야에 최소한 10권의 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3,000권, 5,000권 이상 팔리는 책을 교보문고 내에서 10권 이상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400권 이상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권만 내셔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1% 교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론식 수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틀을 깨는 창의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상위 1%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하위에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들대다수 80%에 들어가서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한번 태어났으니까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는 이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정원 논술을 가서 잘 써서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최소한 여러분들 한 70년은 100살까지 70년을 더 사는 건 70년 저는 몇 년 안 남았지만 어쨌든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지금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20대에 잘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70년이 편합니다. 70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논술 시험은 뭐냐? 일단 논술이라는 게 알아야 됩니다.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나는 이민에 찬성한다. 이민에 반대한다.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민에 왜 찬성해? 왜 반대해? 이민 반대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민자들 오면 전부 다 범죄자들 들어오고 있다. 미국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범죄자가 몇 프로 되겠어요? 그 뭐 이민 온 사람만 마약하나요? 현지에 있는 놈들도 마약하지 않겠어요? 마약 잡아가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민 온 사람 비율이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학생들 그 비자 취소되는데 누가 마약하겠어요? 이민 온 사람들이 못 합니다. 근데 그 영주권이 있고 시민자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마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민은 이유입니다.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유와 근거. 자신의 목소리면 자신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던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끌고 와서 내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끌고 와서 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상천외한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대가 뭘 찾아내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기대 안 해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 주장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정도는 알고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걸 모아보라는 거죠. 모아서 그걸 내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입에 삼켰다가 뱉어내보라는 거예요.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논술이에요. 그게 논술. 자신의 주장을 뭡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 거, 자신의 표현법을 쓰라는 거고, 이유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 합리성과 타당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지금 개박살 나는 게 뭐예요? 뭐 사람들 들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뜻이는 거지. 이 사람 주장이 너무 엉뚱해. 너무 가장되거나 너무 논리가 비약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시험은 뭐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뭘 고민할까? 뭐 물론 양아치도 있어요. 대통령이 양아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느 나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도 양아치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그 국가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우리 사회가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양극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많아요.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가 뭐예요? 사람들을 이 어린 양들을 착하고 어린 양들을 저 풀밭이 있는 초원으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저기 저 초원 가는데 불구덩이에 있는데 그 양들이 초원에 저기 있다고 그래서 믿고 안 가는 거죠. 그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능력.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야 지금 힘들지만 막 허리띠 졸라매고 밥도 적게 먹고 저축하면서 투자도 마련해. 아씨 굶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지금 배부르고 내일 오늘 저녁 자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축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설득해야 되는 거죠. 바람직한 미래사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장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는 10만 달러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잘하면은 5만 달러 정도 갈 수는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아요. 국민들이 개처럼 열심히 뭐가 소처럼이래. 하여튼 열심히 죽기 살기 하루에 잠 안 자고 24시간 열심히 하고 주말 주 7일 일해 가지고 해도 임금이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땅 파면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뭡니까? 꿈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은 가져야 되니까 그 사회를 어떻게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전한 시민의식. 양아치는 안 돼야죠. 양아치. 우리 사회가 양아치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양아치 너무 많은 거죠.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치고 뒤통수 가서 뺏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건전한 시민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합리적인 수준의 공직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돈 벌려고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돈 못 벌어요. 돈 못 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큰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돈 벌려면 가서 포장마차를 하든 노점상을 하든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요. 돈 벌려고 개발적으로 빨리 알아가지고 투기해가고 돈 벌겠다고 공무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공직관. 세상을 판단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아까 얘기한 건 백그라운드 지식. 사람들의 심리. 그죠? 심리라든지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보좌하는 기관. 간첩을 잡는 기관이 아니에요. 간첩은 작은 부분이 있는 거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간첩을 잡는 걸 뿐인 거죠.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의 시각에서 대통령의 고민을 같이 하는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미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국가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상적인 국가처럼 좀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나라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국정원 논술 시험이다. 그럼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스카이캐슬이라고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대한민국 텔레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 드라마도 안 보고 뭐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보고 있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예요? 스카이캐슬에 본 사교육의 문제점을 논해라. 학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논해라. 이러면은 일단 뭐 공교육이나 사교육 같은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교육이라 알아야 되고 사회 발전, 양극화, 부의 대불림, 세습, 뭐 부라든지 권력 이런 게 세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 안 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대치동에서 가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뭐 이게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갈 건 뭘 걱정해요. 옛날에는 그런 고민 안 하겠겠어요.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풀베팅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상 자녀가 부모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은 그 DNA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네트워크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저도 제 친구들 아주 뭐 많은 괜찮은 친구들 재벌도 있고 뭐 고위직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고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공교육 불신, 뭐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뭐 일단 학교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수는 합니다. 학교 다 없애버리고 뭐 알아서 뭐 공부하든 말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교육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생각을. 철학이 제일 중요한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니 대통령이 사교육에 왜 관심을 가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교육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 갈등을요. 사회 갈등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 안 일으키면 되거든요. 미국도 사교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갖고 우리 애는 대치동 학원 못 배우니까 너무 개 같은 공교육 개 같은 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요. 받아들여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요. 우리 애는 내가 대치동 학원 못 보내서 내가 욕을 하고 이런 개 같은 공교육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들 알아서 살아요. 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 사회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갈등하죠. 왜 막 학원 가에 이렇게 받냐, 우리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그건 대해서 해결 안 되거든요. 갈등이 문제예요. 사회 갈등. 그리고 사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대통령 입장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뭐 앞에서 열심히 떠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국정원 논술을 쓰는 자세는 일단은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대통령의 시각. 대통령의 시각을 가지죠. 한국 현재 사회의 시대적 상황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찾는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양극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죠. 부의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부의 대물림이 있느냐? 양극화가 있냐?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합니다.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뭐 대부분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하위 90%는 10%만 국가 부의 60%, 70% 갖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살아가요. 사회 유지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극단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만 해갖고 고시만 되면은 판검사 될 수 있고, 고시 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의대 가고 다 의사 될 수 있고, 공부를 못해서 문제지. 어찌됐건 우리는 기회가 이만큼 열린 나라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도 가보고 뭐 다양하게 봤는데, 대한민국만큼 유리천장이 없는 나라 진짜 드뭅니다. 서울대만 가면, 의대만 가면은, 고시만 학교 가면은 다 해결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다 신분이 이 유리천장이 다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 뭐 성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 이거 없는 나라도 없어요. 이거 없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심각하냐, 이게 사회를 파괴할 정도로 큰가, 이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된 태도입니다. 대통령 뭐 제까지 5년 하다 집에 갈 건데 내가 뭘 걱정해. 나는 30년 동안 공무원 바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티튜드, 자세, 그 다음에 글로벌 상황, 사실 지금 여기 밑에서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밑에 라면 팔고 있는 분식집 아주머니도 사실은 뭐예요? 라면이라는 게 밀가루가 오니까 국제 밀가격에 굉장히 연동돼 있어요. 하다못해 양념 하나도 참기름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먹고 있는 참기름의 한 90% 정도는, 참기름이 우리 참기름 좋아하지 않아요? 참기름이 어디서 와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참깨는 병충해가 많아서 재배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어릴 때 들깨는 아무 때나 씨 뿌리면 지 혼자 막 1m, 2m 자라요. 그래서 뭐 한 나무에서 지면 1리터 이상 나와요. 들깨는. 그래서 싼 거예요. 참깨는 심어 놓으면 이놈이 병이 잘 걸려요. 죽어요. 그리고 비만 조금 오거나 이러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참깨는 들깨보다 수십 배가 비싼 거예요. 수십 배가요.
재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어요. 국민들, 우리요 노량진 사람도 뭐 한국 재배한 거 못 먹어요. 수단입니다. 수단. 사우스 수단하고 수단에서 거의 99% 옵니다.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은 참기름값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많은 모든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은 글로벌 상황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전쟁, 공급망 문제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뒤통수 가서 돈값을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라면이 40년 전에 35원 했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40년, 50년 전에요. 죄송합니다. 5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50년 전에 허지네. 제가 어릴 때 라면 11원, 뭐 15원 하고 10원 했을 때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밀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다. 근데 라면 회사들은 얘기하는 거죠. 왜 라면값 올립니까? 빵값 왜 올립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매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원자재 1980년대 밀 1톤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6년 동안 밀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구라 아닙니다. 시카고 선물시장 가서 가격 차트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정은 인재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애국심, 헌신, 정보감각, 보안감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애국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국심. 근데 애국심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국심은. 국가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칼을 주십시오. 칼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수류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그 애국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필요할까? 이게 대한 또 설명이 좀 필요하죠. 설명이.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원하는 직렬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보 조사를 하는데, 내가 대테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내가 몇 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는 커런트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런트 이슈를. 업무에 대한 책임감, 목숨 걸고 이거는 내가 완수하겠다는 임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재상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다 갖고 있어도 내가 뭡니까? 구설이 서말이야도 깨어야 보배라고. 어쨌든 깨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야. 내 생각을 잘 표현도 해야 되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구조가 잘 짜여 사람이 이러면서 딱 읽고 나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결국 마지막에 딱 해서 딱 머리를 치든지 가슴에 딱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글이 마지막에 딱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통령도 똑같은 거죠. 이걸 하고 나서 이 사람 지금 보고서 쓴다 고생했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결정할 수,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고서들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기업에 가면 치부 던지는 거죠. 치부 던지는 거죠. 공무원들만 던지는 게 아니라 재벌은 더 심해요. 대기업들은 더 철저합니다. 그냥 제너럴한 내용, 나열한 거는 보고서 그냥 치부 던지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치부 던지기는 좀 어려운 거죠. 요즘 하도 지금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집어 던졌습니다. 저도 경험 많습니다. 제가 던졌다는 얘기가 저는 주스로 다니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방법이 있는 게 호치켓으로 여러 개를 묶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죽는 게 좀 빨리 주실 수 있으니까 진짜 던져요. 던지면 그 눈물 나요. 막 바닥에 떨어진 거 주스로 다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참네 던지는 사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 결정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뭐냐? 정책 결정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민을 선택하든 남북 통일을 선택하든 이걸 진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여건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국가 이익이 진짜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적국의 이업이 되는가? 우리 AI 상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주변국들이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제약이 뭔지 사실 제약. 그래서 뭐 GPU인가요? GPU 일단 뭐 몇만 장이가 더 엔비디아 사오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온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학습시킬 데이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약이죠, 제약. 또 이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필요하고 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뭡니까? 이걸 어떻게 국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 우리 다 개발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 개발자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에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국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입니다. 협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 과정에 사실은 대통령이 적절한 정보를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못 받고 있는 거죠. 또 해외 대외 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천안함 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대통령들이 허둥대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없다는 얘기죠. 보고가 뭐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런 보고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 이런 보고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든 숨기기 바쁘고 거짓말하기 바쁘고 이러다서 탄핵까지 가서 날아간 거죠. 날아간 거죠. 뭐 이태원 참사 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봤을 때 이런 보고가 안 들어간 거죠. 그때 뭐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외국인도 죽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리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으면 탄핵까지 비상계엄령하고 탄핵까지 안 갔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들이 다양하게 단계별로 다른 정보가 가야 된다. 단계별로. 그죠? 단계별로 다른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 사실 대통령 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대통령 경호처 그 직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하고 경찰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그 월급까지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몇 조 이상이 들어가는 거 대통령 한 사람의 업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이 국정원도 사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죠. 국가안전보장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가능하는 정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국가안보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북한하고 우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길 자신 있어요. 저는 이길 자신 있어요. 북한은 이길 자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러시아는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판 뜨자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일본도 우리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가 친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마음먹고 한국을 다시 식민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기회가 되면.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일본 방위상의 그 뒤에 그 지도에 일례들이 한반도 자위대가 진공하고 침략 상륙 작전하는 지도가 그대로 다 그려져 있는 게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얘들은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반도를.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는 너무 코딱지만 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뭐 강대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우리는 뭐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트럼프처럼 또 트럼프보다 더 또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익들이 들어오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일 과거사 문제, 중국 동북공정, 러시아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뭐 잘 모르거든요. 군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외국어를 능통한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외국 신문 한 장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뉴스 CNN 뉴스라도 하나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정리해준 보고서를 읽고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번 번역되는 자료는 이미 생명이 잃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거죠. 즉 냉철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국가 안보가 그렇게 우리가 튼튼하거나 문제 없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나마 6.25 전쟁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오래 오니까 그냥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가끔씩 일이 있으면 전쟁 난다고 걱정돼요. 저도 해외에 살 때 집에 전화 자주 하는 게 그냥 혹시 전쟁 안 나냐고, 강릉 잠수함 침투 90년대 잠수함 침투 사건 나고 포격 사건 나면 집에 먼저 전화해요. 전쟁 났냐고. 해외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은 전쟁 중이 휴전 중이니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는 너무 편하게, 저는 이제 한국 돌아와서 사니까 걱정 안 해요. 설마 전쟁 나겠어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에 살 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전화해요. 사실 안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안미경중이라고 그랬어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돈 벌자.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안미경비인 거죠. 미국의 안보도 미국의, 경제도 미국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뭔가요? 다시 백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 놈들이 바보예요? 야, 이거 누구 중국 공격하려고 사드도 갖다 설치해 놓고 돈은 우리 돈으로 와서 벌어가?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어? 야, 한국에 관광 가지 마. 한국 물건 사지 마. 한국에 우리 원자재 팔지 마. 그래서 개작살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가. 중국이 바보예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당하는데 지속적으로 몇 년, 10년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냉정하게 보면은 안 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당장 조금 편하니까 미국에 붙었다, 당장 조금 편하니까 중국에 붙었다. 이렇게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국가 정책이 완전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해요. 야, 이거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 휘청휘청해요. 근데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도 사실 제가 걱정, 일본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 만나면 바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옛날에 식민지 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 고문하고 유관순을 죽이고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갑자기. 야, 너희 우리 그래서 한국이 너 일본 놈들 싫어한 거야. 그래서 쪽발이라 부르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를 쓰면 우리는 그거 배운 적 없다고 그래요. 거의 단카이 세대 이후로 1948년부터 50년생 이후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90살, 80살 넘은 거죠. 80살 넘은 사람까지는 80살 미만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한국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정신대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 역사 이런 거 갖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도.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주변 상황하고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걸 하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4개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 강국의 정상들하고 자기가 그 나라 로컬 랭귀지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통역 하는데 통역이 또 양아치 걸 해가지고 야 통역한 거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 것처럼 외무부 공무원이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통역한 걸 나와서 신문에 언론에 뜨더라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통역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고 얘기하겠어요? 둘이서 대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은 기억하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2번 했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니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고 서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중간에 딱 끼는 순간 감정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대통령 최소한 4개국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빨리 시험을 쳐야 되겠네요. 대통령 하려면 4개국어, 토익 800점, 뭐 HSK 5급 뭐 이렇게 딱 해서 그거 없는 사람 대통령에 출마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가 헌법에 이번에 헌법 바꿀 때 좀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고차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실은 경제죠, 경제. 정치가 나발이고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뭐 군대도 안 가도 돼요. 군대 뭐하러 가요? 돈 많이 월급 많이 줘가고 그냥 그 뭐라고 그럽니까? 직업군인 쓰면 되죠, 직업군인. 돈 많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군대 뭐하러 가요? 뭐 사실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돈 있으면은. 무기도 좋은 거 많이 마음대로 사주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사실 경제가 우선인데 경제를 신경 쓰는 대통령은 또 없어요. 참 한장할 노릇인데 다 정치꾼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역, 뭐 정치, 외교, 뭐 파병 뭐 이런 것들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데 국가 이익이라는 게 한 10년, 20년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5년 단임제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옛날에 독재 때문에 군사 독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겨놨었는데 어쨌든 5년 갖고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고 국가 이익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한 20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내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4년 갖고 안 됩니다. 5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렬하게 대응해요. 사실은 너무 극렬하게 대응하는데 뭐 사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죠. 그죠? 국민들 안중에 없는 밥그릇 싸움인데 어쨌든 너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도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충돌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정치 대외 협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국의 군사적 평제. 중국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으니까 얘들은 2027년도 대만 점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내년. 빨리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막 전쟁해가지고 막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죽으면은 뭐 서로가 해피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하고 인구가 우리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네. 우리는 어쨌든 뭐 전쟁 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국하고 대만이 침공하면은 주한미군 가고 주일미군 가고 일본도 참전하고 뭐 디폴트로 참전하면 일본, 미국 참전하고 일본, 미국 참전하면 우리도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참전하면은 북한이 또 우리 또 들어오면은 북한이 일단 남한으로 밀고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대만은 코딱지만한 섬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벌이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학전이 되는 거 학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임기 내에 이거는 2027년 꼭 하겠다는 게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사실은 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민들 한 10억 죽어도 자기만 권력 유지하면 괜찮잖아요. 권력자 입장에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죽으면 어때? 자기만 안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헌법 개정. 일본도 지금 자위대 해외 파병이라든지 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첨단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것도 일본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 1940년대 당나귀 끌고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41년도에 진주만 기습할 때도 그 사람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탱크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 항공모함 한 척 없어요. 그게 국력의 차이거든요. 국력의 차이. 우리가 일본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만만한 그런 상대 아닙니다.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군인들이 있으면 뭐해요?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얘들 헌법 개정해서 이미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야, 너거 뭐 그냥 헌법 가지고 뭐 전쟁 못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지. 무장해갖고 너도 우리하고 같이 전쟁에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일본이 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헌법도 이미 개정 끝났습니다. 거의 개정 끝나고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을 전반에 대해서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경제 운영에 관련된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정보가 제대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한 30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그게 국가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개개인들하고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해서 이만큼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고 기업들이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백신을 해서 그동안에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0분 쉬었다.